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국산화 속도에 대해서 일본이 크게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뇌피셜이 아니죠.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화학업체죠. 스미토모 화학, 이쪽 분야에 관심이 높으신 관련자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화학업체가 1990년대만 해도 세계 반도체로 호령하던 그 에폭시 수지 쪽에서 그 에폭시 수지 물량의 세계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혼자서 생산했던 그런 막강한 업체인데도, 물론 잠시 제조 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죠. 논란이 일어났을 때 삼성전자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중국, 대만으로 빠르게 이 공급처 다변화를 이어갔고, 결국 이 스미토모 화학은 공장을 다시 수리는 했어요. 정상 가동 수준까지도 다시 올렸는데, 한번 삼성전자가 다변화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다시 찾지 않았고, 수익성 회복을 못한 이 스미토모 화학은 관련 사업 전부를 결국 대만 업체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건이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탈일 번화를 하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모든 기업들은 일제히 탈일 번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미 3대 소재에 관해서 상당한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실제 국산화를 성공하고도 성급히 발표할 시 일본을 예민하게 건드려서 이 국가적인 관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칠까봐 이미 발표해 놓고도 양산 단계까지 조용히 발표를 안 하는 그런 기업들도 현재 많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양산 단계에 이르면 일본 기업들은 당연히 공급처 다변화가 된 한국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고, 줄파사는 정해진 수순이죠. 그나마 대체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불화수소마저 삼성이 8월 양산분부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죠. 물론 이게 전 공정, 모든 공정에 세정이나 식각에 있는 그 일본 불화수소들을 다 걷어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아베가 한번 수출 허가를 또 내주기도 했고, 재고를 충전시켜 준 거죠. 일본 업체에 불화수소더라도 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충분히 지금 경유 수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 회사가 지금 한국 땅에 직접 공장을 짓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에 대한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합리적입니다. 이 국산 불화수소는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 것으로 보시면 되며, 삼성이 지금 국산 불화수소를 실제 공정에 투입하기까지 어느 정도 걸렸죠? 딱 한 달 반 조금 더 걸렸죠. 8월 중순부터 양산을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 달 반 걸렸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언론이 처음에 이게 사태가 딱 하고 터졌을 때는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이야기가 많았죠. 그나마 논리에 근거한 그 테스트 과정이 보통 관례적으로 3개월 정도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던 언급보다도 무려 2배가 빨랐습니다. 이는 삼성이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막상 규제가 떨어지자 더욱 있던 품질 평가 같은 과정에서 속도를 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 수출 규제 후에 갑자기 불화수소 대체제를 찾아 나선다는 언론 발표, 그러니까 좀 허둥지둥 된다 이런 언론 발표가 많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았는데, 일본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은 훨씬 빠르게 움직인 거죠. 많은 분들이 물론 그 관련자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일반적인 관심이 크게 없으신 그 시민분들은 모르고 계셨을 부분이, 지난해 11월에도 며칠 동안이었지만 불화수소 수출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때는 저도 그렇게 수출에 문제가 생긴 팩트는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며칠 동안 문제가 있다가 바로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이후 삼성에서는 역시 계속해서 공급처 다변화를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가 이런 빠른 대응으로 드러났다라고 판단하시면 적절합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반도체 하나뿐이야, 이 반도체 한 분야뿐 아니고 LG 디스플레이 경우도 완전한 대체라는 소식을 전했고, 수많은 중소기업 라인에서는 거의 이틀에 한 건꼴로 일본 소재를 전량으로 쓰고 있었던 것을
국산화 R&D에 성공했다, 뭐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급드린 이 중소기업 라인의 내용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출 규제를 할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선 국산화가 이틀에 한 건꼴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더욱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결국에 지금 규제 나온 거는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게 진행 중인 그런 라인이고, 앞으로 추가 규제에 관한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뭔가 무리해서 추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게 되는 거죠. 이에 일본은 아주 크게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데 일본이 더 크게 피해를 입고 있고 더 당황한 상황이죠. 삼성이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세계 최고의 업체들과 정치적인 이유로 거래가 끊기게 된다면 정말 일본 업체들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수출 규제를 하는 건 일본 정부고 정치적 이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지금 수출 규제를 하기가 싫어요. 자기네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잘 보여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일본 정부가 좀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EUV PR 경우만 해도 일본 정부가 자국 산업이 이제 미래 핵심 중에 하나인 또 EUV 공정에 PR에서 주도권을 잃을까봐 2차례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좀 이상할 정도로 이럴 거면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을 왜 했지? 할 정도로 수출허가가 빨랐죠. 처음에는 수출 규제를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자국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막상 이렇게 될지 계산도 못하고 그냥 시행을 한 거죠. 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제대로 된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는 꼴입니다. 일본이 만약에 모든 계산을 했다면 EUV PR 같은 거를 그 규제 대상 품목에 넣질 않았겠죠. 넣어놓고 거의 광속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좀 체면이 안 살잖아요. 이게 JSR의 경우는 어떻죠? 벨기에를 통해서 지금 국외 공급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도쿄오카는 애초에 오로지 한국 공급만을 위해서 인천 송도에 공장을 또 지어뒀기 때문에 무난히 한국에 또 공급을 지금 해주고 있죠. 삼성이 지금 일본 중심부에서 EUV 기술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걸 알고 계실 텐데, 이만큼 공급에 차질이 적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너무나 낮고 수출 규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삼성이 그 IR 때도 그렇고 EUV 물량 확대에 대해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자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EUV에 대해서 이 PR의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면 그렇게 자신있게 기술력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없겠죠. 사실상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일본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국외 공급 처리해주고 해도 그것은 단기적으로 국산화 대체가는 그런 과도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뿐이지, 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나마 공급하던 저 일본의 3개의 대표적인 업체들은 이제 버려지는 거죠. 다 버려지면 어떻게 되냐? 세계에서 삼성을 제외한 EUV PR 업체는 TSMC 하나뿐이고, EUV PR 일본 업체는 JSR, 시네츠, TOK죠. 이 세 업체가 서로 나살자고 싸우다가 한두 개 업체는 EUV PR 관련 사업을 매각한다고 봐야 합리적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일본이 삼성에 그러면 타격을 입히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수율에 영향을 크게 줄 만큼 어떤 막강한 수출 금지를 가하자니 그건 수출 규제가 아니라 수출 제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수출 규제라는 용어는 그냥 포괄적 수출허가를 개별적 수출허가로 해서 수출 승인 기한을 좀 늘린 것 뿐이고, 수출 제한까지 가게 되면 아예 수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WTO 위반이고 한국이 이 제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명백한 위반에 일본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거고, 사태를 또 일본이 그렇게 삼성한테 주면 예를 들어 삼성의 반도체를 가지고 만드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사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봤자 이 삼성이 공급하는 수많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IT 업체들, 여기엔 일본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그리고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OLED를 가지고 일본의 소니 같은 업체들이 TV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업체들, 그리고 그 국가들,
중국과 미국을 포함하죠. 항의를 일본이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만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모든 품목에 대해서 국산화가 가능하냐, 그렇게 말한다면 시간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일본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걔네들이 만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냥 개별 수출 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금지를 과연 할 수 있냐, 그걸 감당할 수 있냐, 그럴 만한 경제력이 되냐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도 중국에 수출 제한을 걸다가 지금 뭐 WTO에서 또 이게 재판을 과정을 걷고 있잖아요. 고작 일본이 완전한 수출 금지를 한 나라에게 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 패권 1위 국가인 미국이 용인해 줄 리가 없죠. 물론 개별적 수출 허가 정도는 용인을 해줬죠.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일본도 허가를 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에 너무 뭔가 피해를 주면 그 피해가 미국의 IT 기업들한테까지 가니까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일본. 요 정도 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